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문재인 국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평가는 지난주보다 1%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44, 잘 못한다 49%입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6%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포인트 줄었습니다. 20%입니다. 36대 20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 아주 지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무당층이 31%나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5%, 아직 출범하지 않았던 이른바 안철수의 신당이 3%포인트고 유승민의 새보수당 2%, 그리고 바른미래당 2%, 우리공화당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겠죠. 이번 주의 가장 큰 뉴스는 울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13명이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청와대 비서관인데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은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 같으면은 반대가 돼야 되죠. 자유한국당은 오르고 여당은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선 전략으로서 이 새보수당, 유승민 세력이 만든 새보수당과 통합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모여지고 해서 야당 지지가 올라가는 게 과거의 전례인데 이제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언론은 이 정도의 부정선거면은 탄핵감이다. 문화일보는 청와대를 조폭에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데 정작 대중의 이 열기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면은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믿는 게 정상적이고 다소 틀리더라도 한 5% 정도 틀리는 거지 완전히 이게 반대가 되는 예는 없습니다. 거리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하는데 거리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선거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거의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확한데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2016년 4월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졌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여론조사의 추세는 흐름 정도는 믿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따져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이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더구나 조선일보가 어제 주필 칼럼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는 꼬리를 내린 지도자다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가혹한 비판을 했는데 그게
조선일보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보수 세력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 총선 준비 움직임이 좀 복잡합니다. 당의 외곽에서는 친이명박계 중심으로 중도 보수 통합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신당을 만든다 그래요. 신당을 만들면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씨가 만든 새 보수당이 통합을 한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이게 또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선을 향해서 나가는 게 전략이 뭔지, 그리고 총선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오리무중이고 우유부단의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난맥상의 한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판단 실수, 주도권 포기로 인해서 지난 이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총선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은 간판을 내리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보수층이 가장 미워하는 이 자유우파의 배신자, 좌익 부역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유승민을 통합 대상자로 삼았을 때부터 이런 혼란상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의석수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보수당이, 새 보수당이, 이름도 참 그렇습니다. 새 보수가 뭡니까? 그럼 헌보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장명이 잘못된 정당입니다. 그런데 덩치가 10배나 큰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탄핵의 강을 넘자 사실상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점령군 같은 요구를 하는데 그걸 황교안 대표가 받아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구경하고 있는 탄핵 반대 태극기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통 보수 세력이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협상이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협상을 깨든지 아니면 하든지,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대 속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의 차기 대통령감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밀려가지고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와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 10%대인데 윤석열 씨는 정치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쪽으로 10%가 몰렸다는 게, 그 10%가 거의 다 황교안 지지를 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버린 겁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이 새보수당이 합치면은 이름을 통합신당으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신장개업 사기극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가상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현재 지지율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종합을 하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 황교안 대표의 실수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 사이에서 국민이 실수를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수의 적인, 보수 분열자인 유승민을 자유한국당과 동급의 세력으로 격상시켜 놓고 당대당 통합을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황교안, 유승민 둘 다 같은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덮고 넘어가자 하는데 일치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건데, 박근혜 탄핵을 덮을 자격이 있습니까? 유승민 씨가?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을 자기가 덮습니까? 덮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덮어야지. 그리고 국민이 덮는 것을 허용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집권당이 총선 때 탄핵을 안 꺼낼까요? 탄핵을 가지고 반드시 탄핵에 대한 태도를 밝혀라. 탄핵이 억울했다고 하면은 적폐 세력으로 몰 거고, 탄핵에 찬동한다고 하면은 그렇지 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를 확실하게 지우는 자세로 나올 거니까 이 탄핵을 덮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탄핵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탄핵을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한국당이 2번 크게 졌고, 이번에 정리하지 않음으로써 3번째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박근혜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된 것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의리관계로 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가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그리고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고, 그걸 다 살고 나올 때는 90세가 넘어야 되는 이런 비인도적, 반법치적 재판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한 번도 이 수사, 이 재판은 억울하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과의 협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지는 게임입니다. 황교안 씨는 유승민의 덫에 걸려서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원점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입장 정리 없이는 총선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려는 자세, 말하자면 진실과 마주하려는 자세를 회피해 왔습니다. 진실과 마주한다는 것은 허심탄회하게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반성 없이 어떻게 거듭 태어납니까? 지금 이 세력은 거듭 태어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좋은 이름을 포기를 하고 통합신당이라는 완전히 좌파적 명칭을 지금 채택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고 형식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반성 없는 개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성. 그런데 이 반성문 쓰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이거죠. 반성문 쓰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니까 탄핵을 그냥 덮고 가자고 하고, 탄핵에 반대했으나 막지 못했고, 그리고 비겁하게 꼬리를 내렸던 친박, 이 사람들도 탄핵을 정리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게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자유한국당의 우유부단, 오리무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 자유한국당이 반성문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요점을 적어서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2016년 총선을 망친 공천 파동에 대해서 사죄한다. 2.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분열에 대해서 사죄한다. 좌파 및 언론의 선동과 시위에 겁먹고 자당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 2017년 대선 때 반문재인 통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41%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도록 방치한 데 사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재판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데 사죄한다. 인권 침해적 구속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몰아낸 데 사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엔 이미 승복하였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는 적법 절차상 문제가 많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역사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익과 헌법 정치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한 점이 없다는 점, 따라서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나라의 유산임을 확인한다. 탄핵 사태에 직접 책임 있는 인물은 총선에서 불출마한다. 탄핵 사태를 초래한 한국당은 그 책임을 통감하며 탄핵 사태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등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망가지는 한미일 동맹을 회복시켜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데 목숨을 바쳐 투쟁함으로써 과오를 씻는다. 탄핵 사태에 대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이 문서로 확정하며 앞으로 재론하지 않는다. 자유민주 진영은 공산주의와 김정은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으로 간주 대동단결하자. 이 정도 반성문을 쓸 수 없느냐 하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좌익 세력과 손잡았고 그 명분으로서 그렇게 해야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해놓고는 정작 대통령 선거에 가니까 다 분열이 돼가지고 41%짜리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더구나 2018년 지방선거에 저음해가지고는 박근혜를 출당시켜야, 그때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박근혜를 출당시켜야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그건 홍준표 대표의 계산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당시켰고, 그러니까 한 번 쓰러진 박근혜의 등에 비수를 꽂았고, 지금 와서는 그 모든 일을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의 박근혜의 저주가 안 내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